자, 여러분 어떤 미래가 다가오고 있고 또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워낙 주식시장이 화랑이고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 상승폭이 굉장하다 보니까 언론과 시장에서는 AI 거품 논란이 뜨겁습니다. 2000년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처럼 닷컴 버블과 지금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와 같은 비상장 기업의 가치가 5천억 달러, 그러니까 700조 원에 육박하기도 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의 칩을 사주면서 매출을 불리는 순환 매출과 같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클로드를 만든 안트로픽이라고 하는 기업을 들어보셨을까요? 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이기도 하고 챗GPT에 있던 핵심 개발자들이 나와서 창업한 회사인데, 창업한 지 한 3년여 정도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업 가치가 놀랍게도 40조 원입니다. 3년 만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40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진 기업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겠습니다만, 뭐 LG 디스플레이, 쿠팡, 그다음에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을 떠올리실 텐데, 대부분 그 기업들의 종업원이 1만여 명이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40조 원의 기업 규모를 가진 엔트로픽이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의 수가 놀랍게도 13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혹은 거품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AI 시대에 하고 있는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에 불었던 이 닷컴 버블과 지금은 근원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닷컴 버블이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바꾸고 연결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라고 하면, 지금의 AI 혁명은 연결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그 지능 그 자체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과 같은 존재를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신의 영역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이 투자는 신경망 스케일링 법칙이라고 하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공학적 원리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치는 이 챗봇이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진짜 거대한 시장, 그러니까 인류의 삶을 바꿀 진짜 가치는 이 지능이 피지컬 AI, 여러분이 앞서 보셨던 그런 AI의 몸을 입고 여러분 주변의 공장과 거리, 그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동과 그리고 삶 속으로 직접적으로 파고들 때 그 시장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시장의 최종 승자는 가장 똑똑한 AI가 아니라 인간과 가장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EQ를 가진 AI가 될 겁니다. 긴 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지금 두 개의 미래 앞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기로에 서 있고 또 특이점이기도 하고 정말로 기하급수적이고 무한대에 가까운 기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그 폭풍우를 짐작하지도 못한 채 서 있는데, 두 미래 모두 피지컬 AI 로봇과 함께 살아가고 그 특이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피지컬 AI 시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첫 번째 미래는 결국은 눈치 없는 기계들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디스토피아와 같은 세계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영화 매트릭스나 이 터미네이터에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뭐였나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AI 자체가 삶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믿고 우리가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도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 AI를 개발을 하다가 피지컬을 등에 입은 AI가 인간의 능력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뛰어넘으면서 인간을 넘어설 때, 그런데 인간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을 때에 발생하는 이 문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이해 없는 지능을 뭔가 결합시키는 일을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미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맥락을 몰라서 과자 봉지, 앞서 보셨던 이런 과자 봉지를 총으로 오인하는 로봇 경찰, 그리고 나의 어제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서 매일매일 나를 화나게 하는 로봇 비서, 그리고 나의 외로움을 파고들어서
당신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을 부추기는 로봇 친구가 피지컬이라고 하는 이 기계 장치를 등에 입어서 가득한 이런 세상에 산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정말 끔찍하고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도래하게 될 겁니다. 기술이 인간성을 잠식하고 우리는 더 외롭고 위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정말 잘하고 우리 한국인이 정말로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정서, 눈치 있는, 그래서 이 눈치라고 하는 기술을 탑재한 이 AI가 동반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 AI를 책임감 있게 그리고 설명 가능하게 설계하고 기계의 감정과 기억이라고 하는 영혼을 이식한 그런 미래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고령화 시대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혼자 계신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을 돌보는 간병 로봇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눈치 없는 첫 번째 미래 로봇은 정해진 시간에 딱딱 정확하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전 8시인데 처방된 혈압약을 복용하십시오. 네, 이건 AI가 현재까지 잘하고 있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눈치 있는 AI는 미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로봇이 어르신이 가라앉은 목소리와 느린 행동을 지각하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아들이 보고 싶다라고 혼잣말을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르신,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계시네요. 어제 아드님이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시면 약 드시고 영상통화 연결해 드릴까요? 이렇게 맥락적인 판단, 그리고 인간을 위로할 수 있는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AI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네. 긴 강의 들어주셨는데요. 이 눈치라는 것이 이렇게 거창한 생사의 문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치 있는 이 피지컬 AI가 우리 일상을 얼마나 또 재미있게 또 따뜻하게 바꿀 수 있을지 몇 가지 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로봇 청소기 자주 사용하시죠? 저도 로봇 청소기가 제 가사를 굉장히 분담해주고 있어서 매일매일 든든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을 갔다 오거나 출장을 갔다 왔을 때 항상 선을 먹고 있는 그 로봇 청소기를 발견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로봇 청소기와 같은 이 눈치 없는 로봇 비서가 내 일상에서 계속 내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지금 일 때문에 바빠서 마감 일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화상회의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 로봇 청소기가 이 맥락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발 밑을 맴돌면서 지금 예약된 청소 시간이니까 발을 들어주시고 비껴주세요 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의 상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치 있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로봇 비서가 내가 이렇게 바쁜 상황을 눈치껏 헤아려서 다가가서 차를 주고 방해를 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일정을 미리 기억해서 클라이언트 미팅임을 알려주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미리 안내해주는,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즐겨 마시던 차를 내놓으면서 프로젝터에 힘내세요 뭐 이렇게 써준다면 또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 피지컬 AI나 삼성 볼리와 같은 회사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 싸움을 좀 상상을 해봅니다. 부부가 이제 사소한 일로 싸우고 있는데 다투고 나서 이제 냉전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만 흐르고 있고 이때 이제 피지컬 AI 아까 보셨던 볼리가 쓱 하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100%의 볼륨으로 말합니다. 평소에 7시 반에 식사를 했는데 갑자기 식사를 안 하네요. 어떤 대화를 하셨는데 아니면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데 그걸 하지 않는데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가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부부의 관계는 더 싸늘해지겠죠. 그런데 AI가 두 사람이 싸웠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3년 전 결혼 기념일에 갔던 재즈바에 음악을 들을 때 행복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벽난로처럼 보여지는 이미지를 틀어주면서 재즈 음악을 틀어주고 이 쿠키를 만들었다고 이 쿠키를 드셔보시겠냐고 하면 어떨까요? 또 이렇게
눈치 있는 AI가 부부싸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미래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일자리와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보신 통계처럼 많은 학생들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 사람에게 고민을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고민을 상담하는 인공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700여 년간 이 탈로스와 골렘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들이 이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리 곁에 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더 똑똑한 기계를 만들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성품과 영혼을 가진 존재와 우리의 24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살아나갈 것인지를 결정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계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기억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공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신뢰는 눈치에서 나옵니다. 피지컬 AI라는 완벽한 몸이 이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 몸에 중국어의 방처럼 눈치 없는 괴물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눈치 있는 따뜻한 영혼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강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